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각도를 측정하는데 우리 롤러만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각도를 측정하는 게 이 사인바라는 측정기가 있고요, 사인 센터라는 측정기가 있어요. 사인바는 뭐냐면 아까 9배 얘기했죠. 9배 한쪽 면만 이렇게 경사를 가진 이런 제품을 쓸 때는 사인바라는 걸 써요. 지금 이게 사인바인데, 이게 사인바인데요, 여기다 제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부분이 다이얼 게이지로 정반 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측정해서 값이 일정하도록 이 게이지 블록을 계속 쌓는 거예요. 게이지 블록을 계속 쌓아가지고 다이얼 게이지로 이 윗부분을 측정했을 때 바늘의 움직임이 변화가 없을 때, 그 얘기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평행이 됐다는 의미죠. 이때 평행이 됐다는 의미는 여기서 바닥에서 쌓은 이 게이지 블록의 높이, 이 높이를 가지고 이 알파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바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 사인바의 이 중심 거리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요게 일정하니까 요 높이, 요것만 알면은 사인 세타 해가지고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9배를 가진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우리 롤러 가지고 그 테이퍼 측정한 것처럼 그런 원통인 경우에는 사인 센터라고, 우리 그 흔들림 측정할 때 이 센터 사이에다 구점을 고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밑에 여기 롤러가 있어가지고 요 두 롤러의 거리가 일정하게 만들어진 이런 사인 센터라는 측정기가 있어요. 이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이거 설치를 하고 이 게이지 블록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 테이프 윗부분이 평행하게, 이 바닥면과 평행하게 되도록 이 게이지 블록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보면 뭐 큰 것도 있지만 1mm짜리 있고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다 조합해 가지고 얘가 평행이 되도록 쌓아 올려서 이 평행이 되면 그때의 요 값은 일정하고, 그죠? 요 값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요 H와 L 값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는 요런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사인바하고 사인 센터가 있고, 이거 말고 직접 측정하는 거는 우리 그 공영장비 지원센터에서 견학했던 3차원 측정기, 이 3차원 측정기, 요즘은 이 3차원 측정기로 대부분 많이 측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인바나 사인 센터나 롤러 이런 걸 측정하려면 숙련도가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요즘은 점점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측정 방식 배울 때 직접 측정, 간접 측정이 있었잖아요. 직접 측정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컬리터를 가지고 직접 재는 게 직접 측정이고, 간접 측정은 직접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걸 간접 측정이라고 그랬어요. 계산에 의해서 측정을 정의하는 방식, 이게 간접 측정인데, 우리가 롤러를 이용해서 테이퍼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더브테일 각도를 측정한다, 이거는 간접 측정 방식이다 라는 거, 우리가 학기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비대면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게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 마이크로미터 측정, 높이 마이크로미터는 이 바닥면에서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었잖아요.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바늘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확인해 가지고, 그죠? 요 높이 마이크로미터로 가서 이 바늘이 요 제품하고 같은 위치에 오도록 요걸 돌려 가지고 맞췄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읽었어요. 그거는 요 높이하고
요 높이를 비교해서 값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 측정 방식을 우리가 사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들림 측정 했죠. 흔들림 측정을 왜 하느냐 라는 거는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읽을 때 얘가 회전을 할 때 이면이 울퉁불퉁한 게 심하면은 요 디스크와 얘 센서 간의 요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해서 잘못하면 데이터를 못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면은 회전할 때 흔들림이 얼마 이내가 되도록 데이텀 A, 지금 이 부분이 뭐 데이텀 A라고 한다면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할 때 요 간격이 100분의 1 이내가 되도록 가공해라. 이래서 흔들림을 규제를 한다 그랬죠. 또 뭐 어떤 경우에 이런 예도 들었었죠. 이런 원통이 있는데 이 원통의 둘레에 스케일이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스케일 헤드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가 회전하면서 요 스케일 헤드에서 요 원통의 표면에 조립되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을 읽어야 되는데 이 간격이 변화가 너무 심하면은 데이터를 못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을 얼마 이내로 규제를 해라. A라는 데이텀에 대해서 이게 A가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한 단면에서의 이런 회전할 때 변화량을 보는 건데 제가 모타를 그때 설명을 했었죠. 모타가 로타라는 게 있고 로타는 얘가 여기 코일 감고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스테이터라는 것도 여기 이렇게 코일을 가만히 있는데 얘가 회전할 때 이 간격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규제를 하는데 이 원통 전체의 면에 그 불균일성을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온 흔들림이라는 걸 규제를 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단면을 이렇게 흔들림을 규제할 때는 한 단면을 측정해서 이 한 단면이 어떤 데이텀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가 얘가 회전하면 요게 데이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게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럼 바늘이 여기 올 거고 얘가 회전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럼 바늘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면 바늘이 이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이 움직인 양 이것을 FIM이라고 했고 이것이 흔들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측정했는데 가장 높은 점이 예를 들면
30 마이크로미터고 가장 낮은 점이 15 마이크로미터였다. 그럼 이 FIM, 즉 흔들림은 1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이 온 흔들림을 규제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원통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단면 이상을 측정을 해가지고 각 단면에서의 값을 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기 센터에도 회전을 하면 A단면, 이 단면에서 측정을 해서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예를 들면 여기가 뭐 25였고 여기는 17이었다. 그러면 런아웃은 8이 되는 거죠. 이 단면에서는 런아웃이 8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또 이 단면에서 측정을 했다. 이 단면에서 다이얼 게이지를 붙여놓고 회전을 시켰더니 여기는 뭐 17, 18이 되고 가장 큰 데가 18이 되고 15가 됐다. 그러면 3 마이크로미터. 여기서는 흔들림이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단면에서 한 번 더 측정을 했더니 여기서는 뭐 35가 되고 최저점이 27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8이 되고, 그럼 여기에서도 흔들림이 8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토탈 런아웃을 잴 때는 이 전체에서 2-123에서 가장 높은 거, 요거죠. 35가 되고, 또 1, 2, 3에서 가장 낮은 거, 요게 되죠. 15가 되고, 그러면 요것은 20이 되는데, 요게 온 흔들림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가장 이 데이텀 축하고 평행이면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요게 토탈 런아웃이 된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흔들림 측정할 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요 개념 다 잘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원통도, 동축도, 흔들림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요. 한번 뒤를 먼저 잠깐 볼까요? 동심도는 중심 좌표, 예를 들면 데이텀의 중심 좌표, 그 다음에 지금 측정한 요 원의 중심 좌표, 요 중심 좌표의 2배, 요게 동심도예요. 근데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FIM을 잴 때는 이 중심 좌표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진원도를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그 측정기가 아니면은 이거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진원도가 얼마인지하고도 관계가 없어. 이거는 조립성을 중시하는 정적인 특성, 이렇게 조립할 때 사용이 된다.
근데 흔들림은 그냥 다이얼 게이지의 FIM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전체에 적용을 한다. 그래서 동심도하고 흔들림의 차이는, 동심도는 데이텀과 측정한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이얼 게이지 가지고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건 전문적인 그 진원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대신에 그것은 회전하는 특성이 아니라 어떤 조립을 하는 정적인 특성을 이제 관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흔들림은 회전체, 회전 특성을 이제 규제할 때 FIM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규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동심도. 데이터 AAD에서 동심도하고 위치도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앞에 요 파이라는 게 붙어요. 파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텀 중심이 여기야. 그러면 요 중심으로부터 요게 0.1이다. 요 범위 내에 이 원의 중심이 있음이 합격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흔들림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요. 그 원주 흔들림은 한 단면을 딱 측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단면에 대해서, 어느 한 단면에서 이 FIM을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축도하고 온 흔들림. 이거는 동축도는 두 원통 축의 그 일치성을 보는 게 동축도고, 온 흔들림은 데이텀을 기준으로 이 원통이 회전할 때 그 표면에 얼마나 그 치수 변화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흔들림은 이 표면 전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원주 흔들림은 한 단면에서 이 계산을 했잖아요. 얘는 이 원통 전체에서 이 폭을 가지고 온 흔들림을 계산을 한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그 설명할 때 이 FIM이라는 게 흔들림이라고 그랬죠. 이 FIM은 진원도하고 동심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이 진원도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데이텀하고 이 원하고 중심도 완벽하다, 그러면 얘를 회전시켜도 이 FIM, 바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흔들림이 제로라는 거죠. 진원도도 제로고 동심도도 제로고, 그러면 흔들림도 제로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텀하고 이 원의 중심은 일치하지만 이 원이 이런 진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회전할 때, 얘가 회전을 할 때 다이얼 게이지가 진원 요 부분에 왔을 때는 바늘이 여기를 가리킬 거라고요. 근데 얘가 회전해 가지고 요 부분이 여기 올 때는 이게 이만큼 쭉 올라가겠죠, 다이얼 게이지가. 그래서 바늘이 이만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만큼을. 이게 FIM이다. 그러면 이때의 FIM은 흔들림인데, 이거는 진원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원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진원도가 0이라 하더라도 이 원의 중심과 데이텀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원의 중심은 뭐 여기였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회전할 때
이 방향에서는 다이얼계 여기가 닿고 얘가 회전해서 이 부분이 이 위쪽으로 올 때가 되면 얘가 이만큼 올라가서 바늘이 여기서도 이만큼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만큼 바늘이 움직이고 이것이 흔들림인데 이거는 동심도에 의해서 나타난다. 진원도가 0일 때는 동심도하고 흔들림이 같은 값이 된다. 그리고 여기처럼 동심도가 0인 경우에는 흔들림은 진원도하고 같은 값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제품을 가공을 하면 반드시 진원도도 가지게 되고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이 동심도도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하면 이 FIM이라는 것은 진원도하고 동심도가 합쳐지는 값이 이 FIM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흔들림이 된다. 요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게 제가 그 센터 지대에서 다이얼 게이지 돌리면서 했던 그 실습, 그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요 관계를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근데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거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측정하는 FIM이라는 것은 전부 흔들림이다. 이건 흔들림이에요. 왜냐하면 진원도 동심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진원도하고 동심도가 다 섞여서 이 값이 나온다. 이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림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이걸 동심도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동심도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이나 가공의 특성상 진원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진원도는 그냥 무시하고 측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동심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가공 공정에서는 동심도는 특별히 나올 게 없다. 동심도는 무시한다 라고 하면 그 값을 그냥 진원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온 흔들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온 흔들림이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통도가 무시할 만큼 작은 값이다 라고 하면 이걸 그냥 이 흔들림을 동축도라고 보기도 하고, 이 동축도.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공정에서는 동축도는 생길 게 없다. 그냥 이거를 원통도라고 보자 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FIM 자체를 그냥 이렇게 원통도로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도면에 이게 흔들림으로 규제가 돼야 되는데 동심도나 진원도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첫 번째는 설계자가 이런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잘못 기재를 했을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품의
또는 가공의 특성상 그 회사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사내에서 표준을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도면이 표기가 됐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진원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원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반경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경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진원도를 측정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게 원래대로 치면 흔들림이지만 이 제품의 폭이 아주 좁은 상태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회전을 시켜서 반경법으로 진원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흔들림 측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거죠. 흔들림은 진원도하고 동심도가 혼합돼서 FIM으로 나타나고 온 흔들림은 요거 하나고요. 온 흔들림은 화살표가 두 개죠. 요거는 원통도와 동축도가 혼합돼서 FIM으로 나타난다. 요거는 2차원이 되고 요거는 3차원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한 게 우리 실습한 거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중에서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실래요? 그럼 요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복습을 하다가 그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뭐 카톡도 좋고 이클래스도 좋고 메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실습한 거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